주차장 편집을 하는데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양 PD는 사고 나서 죽을 때 에어백이 터지기 전에 너는 스티어링 휠에 부딪혀서 죽을 것이다. 그건 같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까봐 염려가 든다, 걱정이 든다, 심히 뭐 좀 그렇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되게 극단적이야 사람이. 생각이 났지. 그래.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스티어링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게 좀 안전하고 정확할까? 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야. 아 문득. 그래서 내가 온 대표님에게 올바른 스티어링 휠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그렇군요. 네. 네. 또 마침 이게 딱 있죠? 그러네요. 우리 네. 박독자님 보내주신. 네. 이게 딱 있네요. 레이싱. 올바른 운전 자세에 대해서 새 교수가 얘기를 그렇게 했다. 이러면 좀 권위가 없지 않나? 새 교수 권위가 없으니까. 새 교수는 근래 나타났잖아요. 올해 이렇게 좀 활동하시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네. 그 독일에 네. 미하엘 크룸이라는 레이서가 계세요. 나. 그러니까 1970년생이시고 이분이 이제 그 F1에서는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비교적 참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뭐 르망 24시를 비롯해서 그 외 포뮬러 3, GT1 뭐 이런 그 각종 레이싱에서 우승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베테랑 레이서신데 이분이 Driving on the Edg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올바른 운전 자세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하세요. 오.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사람마다 편한 자세는 다 달라요.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딱 이렇게 운전을 하세요라고 자세를 잡아주기보다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되 네.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어링과 이 몸하고의 거리는 편안한 움직임을 확보한 상황에서 최대한 가까운 게 좋아요. 가까워. 예, 이렇게 멀리 이렇게 쭉 뻗어서 하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편안하게 굽히면서 조작을 편안하게 상반신의 모든 근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을 쭉 펴면 팔 근육만 이용하거나 뭐 어깨 근육만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편안한 자세를 지게 되면 상반신의 모든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대한 가까운 거리가 좋아요. 자유로운 어떤 위치라는 거는 네. 팔꿈치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돌아갈 때 어디에 부딪히거나 걸리지 않아야 돼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이렇게 팔을 이런 식으로 돌려도 어디 걸리지가 않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원칙은 네. 이 중앙의 스포크, 요걸 레이서들은 중앙 보스라고 불러요. 중앙 보스? 예,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조작하는 버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앙 보스라고 부르는데 이 스포크 상단 가운데 요 부분이 네. 어깨 높이보다 높으면 안 돼요. 어깨 높이. 예. 왜냐하면 어깨 높이가 이렇게 높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깨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네. 예, 이렇게 되면 어깨 근육이 경직돼서 한 2시간 정도만 운전을 해도 어깨 통증이 와요. 어깨 결림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본인이 운전만 하면 어깨가 아파. 어깨가 결려. 그러면 스티어링 휠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 있어서 이걸 돌릴 때 비정상적으로 어깨 근육이 이렇게 경직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휠을 돌릴 수 있는 자세인 상황에서 팔꿈치가 자유롭게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중앙 보스, 이 위 스포크가 어깨보다 낮게 위치한 상황에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을 쭉 펴서 잡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끝에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스티어링 휠을 가장 안전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요령은 네. 항상 9시, 3시 이렇게 해서 두 손, 양손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페르세이드 전복 사고에서도 네. 시동 꺼짐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시동이 꺼지게 되면 파워 스티어링을 움직여주는 서브 모터가 어시스트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죽어요. 그러면 스티어링은 움직이는데 렉 앤 피니어는 움직이는데 갑자기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니까 사용자들이 당황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꾸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졌어. 그럼 제대로 못 돌려요. 그렇지. 그럼 당황을 해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방향을 제때 못 틀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시, 9시에 항상 잡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시동 걸 일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큰일 나겠다. 이게 평소 습관이 무서워. 거의 모든 운전 습관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비상 상황이 생길 때에도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아니면 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신데 네,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달 위치예요. 페달도 있군요. 네. 다리는 이렇게 페달을 네. 꾹 눌렀을 때 다리 보세요.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야 돼요. 아,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허. 이렇게 만들어져야 강한 힘으로 페달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자동차가 위급 시에는 이 브레이크 쪽에 아주 강하면서 지속적인 브레이킹을 해야 돼요. 근데 페달을 쭉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발이 펴져 있으면 강한 힘을 눌러야 될 때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는 발목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발목만 까딱까딱 쓰게 되면은 이게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풀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압력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각도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체중으로 누를 수 있게. 누를 수 있게. 그러니까 어깨를 뒤로 미루면서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누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도 페달 위치에서 완전히 페달을 밟았을 때 쫙 다리가 펴져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트를 눕히거나 세우거나 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 문제인데 여기서도 원칙은 네. 시트를 눕히되 전방 시야가 방해가 되는 포지션으로 눕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눕혀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운전 자세가 이게 더 편해하면 약간 눕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트를 이렇게 눕히게 되면 전방을 보는 각이 좋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전방 좌우 시야를 방해받아서 제대로 사물을 아니면 뭐 자동차의 어떤 그 외의 요소들을 충분히 시야로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자세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눕히더라도 뭐 앞에 전방을 보면서 시야에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자세를 잡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요 기본 원칙들만 딱 지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식의 포지션을 맞아 하는지는 본인이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하엘 쿠름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신체의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조금의 수정이라도 주저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바로 수정해라. 그래야 올바른 자세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아이 뭐 그냥 가지 뭐 이러지 말고 그 상태에서 뭐가 불편한지를 계속 관찰해보고 약간의 수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가면 올바른 자세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상반신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라. 팔꿈치가 이렇게 어디 걸리거나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방해받지 않는 그런 포지션으로 자세를 잡아라. 그리고 이런 자세가 나오는 기준으로 놓고 스티어링 휠과 내 몸 간의 거리는 가까우면 좋다.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까우면 자 보세요. 나 그렇게 안 자, 해요. 이렇게 멀면 힘들지만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팔이 자유롭게 상반신 근육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수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보수, 스포크 위쪽이 어깨보다 높게 위치해서 어깨 근육을 좀 필요하게 경직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 네. 그 다음에 페달은 완전히 페달을 밟았을 때 다리가 쭉 펴지지 않게. 맞아. 그래서 강한 힘으로 지속적이고 센 브레이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게 페달을 누를 수 있도록 자세를 잡는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세가 불편하면 조금의 수정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해라. 수정해라. 아하.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정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라도 가급적이면 3시, 9시 방향을 그렇죠. 유지를 해라. 두 손으로 잡는 습관을 꼭 길러라. 길러라. 체중을 실어서 강한 힘을 가하면 배력 장치가 죽어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5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거 어떻게 누르냐? 당황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될 만큼의 힘은 아닌데 부드럽게 눌리다가 갑자기 이게 굳는 듯 해버리면 그치. 안 듣는 것처럼 당황을 해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남자들이 그 당황하는 마음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이걸 내 여자친구가? 우리 와이프가? 못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여성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당황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차가 서지는 않아도 속도가 줄면서 서서히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세요. 브레이크는 죽은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세울 수 있어. 그런데 올바른 자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쭉 페달을 눌렀을 때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절대로 배력 장치 죽은 상태에서 차 못 세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체중을 누를 수 있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상태로 해서 눌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너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